네, 겨울이 다가오는데 유럽 곳곳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 사망자가 70만 명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봄 1차 확산 때는 이탈리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었죠. 자, 이번 4차 유행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최근에 늘어난 국가는 독일과 네덜란드입니다. 두 나라 모두 신규 환자 그래프를 보면 지난 한 달 기간에 매우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18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4천 명을 넘어서며 최다를 기록했고 네덜란드도 같은 날 2만 3천 명을 넘기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독일은 며칠간 감소세를 보여 22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4만 400여 명으로 줄었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연일 2만 명을 넘어서면서 22일에도 2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네덜란드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네.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해서 이웃 나라로 보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예.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시스템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3일 한 환자가 로테르담에서 240km 떨어진 독일 보훔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자도 조만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네덜란드 병원을 찾은 코로나 환자는 지난 5월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22일 기준 네덜란드 내 중환자실 병상 가운데 1,050개 가운데 470개를 코로나 환자가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부터 정부가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했지만 빠르게 번지는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독일 병원들은 네덜란드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해 20개의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유럽 지역에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도 우려를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WHO 유럽 사무소는 현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 유럽의 누적 사망자가 2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안에 사망자가 70만 명이나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O는 유럽의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4,200명가량으로 지난 9월 말 하루 2,100명에서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WHO가 유럽 지역으로 분류하는 국가가 총 53개국인데요. 이 53개국 가운데 49개국에서 지금부터 내년 3월 1일 사이 중환자실에 대한 압박이 더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O는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원인으로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또 불충분한 백신 접종률, 그리고 제한 조치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스 클루주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백신 플러스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플러스라는 것은 이제 백신 접종을 물론 계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규칙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유지한다, 이런 기조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추가 접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그 추가 접종 간격도 단축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선택을 네. 했습니다만은 네. 이탈리아도 줄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부스터샷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로베르트 스페란체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이탈리아 의약품청 의견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한 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했으며 현지 시간 24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현지 시간 24일 0시를 넘겼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아침이 되면 바로 네.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9월부터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 또 의료 보건 종사자를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고요. 더 속도를 내서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4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2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8%가 부스터샷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율은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겨울철 바이러스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면역 증명서 유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면역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도 더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끝으로 이제 미국 소식 알아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도 좀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금 일상으로 돌아간 상태일 텐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미성년자 나이가 이제 18세 미만인데요. 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난 4일 기준 1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일에는 14만 1,000명으로 늘어서 2주 사이에 무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중 미성년자의 비율은 22%인데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25%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볼 때 성인보다 감염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 감염자가 이렇게 늘면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 입원 환자도 지난달 말 기준 8,3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끌어내린 데 이어서 이달부터는 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접종을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자녀들 접종에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백신을 맞히겠다는 응답자가 27%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하루 앞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하루 앞으로 미국 시간으로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보건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코로나19가 아이들 사이에서 더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연휴 뒤 상황을 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